이 헬스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부분들, 우리 몸의 어떤 생명 활동을 바라보는 부분들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런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음, 뭐랄까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 활동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췌장이 크게 내분비 조직과 외분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지금 호르몬계에 이어서 이제 췌장 파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화 기능에 관련된 그런 어떤 외분비 기능보다는 이런 호르몬의 어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내분비 기능, 췌장이 가지고 있는 내분비 기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분비에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들, 이 이제 랑게르한스섬이라고 이렇게 췌장에서는 불리게 되고, 거기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세포가 있다. 알파, 베타, 델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랑게르한스 섬에 대해 가지고 또 그 세포 유형과 그 세포들 사이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랑게르한스 섬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는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겠죠. 특히 이제 베타 세포 같은 경우에는 랑게르한스섬이 전체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랑게르한스섬의 중앙 부위,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조금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인슐린과 아밀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인슐린에 대해서도 100% 알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요. 그리고 아밀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 아밀린과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세포 전체 약 2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는 인슐린과 반대의 어떤 거의 반대의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주로 이제 혈중의 어떤 혈당의 농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그널, 그런 신호를 우리 몸에 보내는 그런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 세포는요, 전체 약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소마토스타틴은 한 1년 한 4개월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거든요. 방송 날짜가 2021년 4월 16일이네요. 거의 한 1년 4개월 전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원래는 성장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물질로서 알려져 있다가, 이게 어떤 뇌하수체와 같은 그런 어떤 신경계뿐만 아니라 췌장이라든지 각 이제 소화기관에서도 발견이 되어가지고, 위장 간의 호르몬에 대해 가지고도 뭔가 억제성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또 알게 된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소마토스타틴이 췌장의 델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의 폴리펩티드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판크리아틱 폴리펩티드 셀이라고 해서 PP셀이라고 이제 책에서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이 세포의 존재를 얘기하는 곳에서는 뭐랄까요, 델타에 이어가지고 이제 감마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F 세포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이론이 분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췌장 폴리펩티드 세포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뭔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고, 여기서 분비가 되는 그런 이 물질에 대해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알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현대 과학적으로
이제 현대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우리 몸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활동을 단순화시켜서 혈당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만 이렇게 떠올리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인슐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호르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랑게란스 3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세포의 유형들은 상호 긴밀한 그런 상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 세포 사이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 의사소통을 하는 물질들이 호르몬뿐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런 어떤 그 화학적 메신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화학적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그 각 세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가지고 일부 호르몬들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니면은 뭐 촉진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반대로 이제 글루카곤의 분비는 억제가 된다든지 아밀린이 분비가 됨으로써 인슐린 분비가 억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마토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억제성의 소화 기능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억제성의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세포가 따로따로 우리 몸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상호관계, 상호 밀접한 연결성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런 한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각 어떤 그 우리 몸의 각 조직에 대해 가지고 각 기능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각 기능들이 사공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밀접하게 어떤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스 토픽은 이 췌장의 생리해부학 두 번째 시간이죠. 즉석에서 바로 수정을 합니다. 네. 네, 즉석에서 PPT를 오늘 좀 미완의 PPT였네요. 그래서 좀 바로 수정을 해서 첫 번째 시간이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게 원래는 조금 말할까요? 지난 시간에 1시간 안에 끝내야 됐어요 내용인데 이렇게 2시간이 넘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우리 몸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혈당 조절을 위해 가지고 단순하게 인슐린만을 이제 이렇게 떠올리시거나 인슐린을 이제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을 먹으면 혈당이 잘 조절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 또는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인슐린 외에도 아밀린이라든지 글루카곤이라든지 소마토스타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메신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메신저들의 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다 망가지거나 퇴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게 교란이고 뭔가 좀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개입, 중재라고 하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입 자체가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더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활동은 정말 다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결책을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런 생명 활동을 회복시키는데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해야 되고 특히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가장 잘 하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스스로가 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 건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몸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것.
우리는 이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이 기능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각 세포들은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게 이런 생명력을 유지하고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활동을 저해하고 있거나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심지어 그게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나 주사제를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저해하거나 뭔가 회복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활동을 고스란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정을 하거나 하기 위해 가지고는 자꾸 약물이 추가되거나 시술이 추가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약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그런 어떤 생리적인 또는 정상적인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증상을 나타내니까 거기 또 다른 약물이 추가되고 또 약물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약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관점, 그다음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하나, 주사 한 번, 시술 한두 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좋은 거 먹어서 결코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몸이 원래 생명활동을 잘 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먹고 있고 잘못 생활하고 있고 나의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 몸이 올바르게 또는 건강하게 생명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몸을 바라보는 또는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스스로도 그런 어떤 화학적인 약물요법, 그 다음 인위적인 시술요법의 도움이 없이 충분히 건강하고 우리의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유지해 오셨던 부분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우리 생명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